힘들어. 사실은 하는 사람들 다 힘들어. 네, 오늘은 백남준과 도이치하면 도이칠란트를 말하는 독일을 말하는데요. 백남준이 왜 독일에서 예술 신이 되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백혜영 갤러리에서 백남준과 친구들이 보내드리는 백남준 이야기 8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12월 말에 올해 샹하이에서 그 동아시아 비디오 아트 선구자들 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구림, 백남준, 그 다음에 김순기, 오노요코, 구보타 등의 이제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게 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백남준이 돌아가시고 1주년 되는 해에 그 düsseldorf에서 백남준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시 전차가 있어요. 독일은 전차를 쓰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백남준 얼굴을 이렇게 붙인 건데요. 예. 아마 백남준을 기념하는데 이것처럼 효과적인 게 있을까요? 예. 그 버스에다가 이제 저기 기차에다가 붙여놨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신은 너무나 완벽한 거를 싫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의 이미지는 백남준은 신적인 존재를 보는 거죠. 백남준은 신과 라이벌 관계로 백남준이 너무 잘하면 신이 싫어하니까 적당히 하시오 뭐 이런 굉장히 센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말이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면 신도 화를 낸다. 그래서 아주 이건 대단한 그 백남준에 대한 존경의 그런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백남준이 그 düsseldorf 교수에 이제 취임을 하는데 78년 9월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근데 요거는 6월 달쯤에 아마 한 거예요. 이제 이게 그 백남준이 첫 수업을 이렇게 했어요. 굉장한 이게 대단하죠. 이 첫 수업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사진이고, 요게 두 번째 사진, 요게 이제 세 번째 사진이에요. 사실 이제 백남준과 에로스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할 텐데, 백남준의 에로티시즘과 막시즘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백남준이 이해하는 코드가 되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좀 꺼려하는 면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의 그 제목이 비디오 비너스인데요. 이게 원래 이제 78년 6월 달에 이제 이게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는데, 여기 이제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백남준은 이런 작품을 전부터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었는데, 가난한 예술가라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가 되면서 이제 이거를 시도를 했는데, 이 모델이 바로 düsseldorf 학생, 조각가 학생이 자기가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 이름이 쟈니스 거이라는 학생이에요. 제가 이 여자하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2017년에 신청을 했는데,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 또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큰 실수를 한 게, 베니스에 가서 그때 취재한다고 그러는데 이메일로 이제 나의 그 리퀘스트, 그러니까 그걸 받는다는 이제 문자 받은 걸 못 보고 못 받는, 나중에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그런 이제 좀 저도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백남준의 그 에로스 미술에서 아주 최고의 어떤 그 수준 높은 작품 중 걸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역시 주제는, 백남준의 주제는 쌍방소통이죠. 쌍방소통이고, 이게 이제 그 음악과 인간의 몸과의 소통,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백남준의 그 철학이 쌍방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방적인 수업을 하지 않겠다, 학생들하고.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백남주는 그 성의 섹스를 이제 예술의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로 잡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그 원시적인 생명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를 주제로 하지 않는다면 예술가가 아니죠. 당연히 예술가를 할 수 없고 역시 참여와 소통의 철학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백남준이 11년 전에 뉴욕에서 그 샤론 무어만과 함께 이제 오페라 섹스트로니크라는 작품을 이제 발표를 해서 그 뉴욕의 미술계를 흔든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샤론 무어만이 이제 뭐 감옥 이제 체포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미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백남준이 여기서 훨씬 더 수준 높은 업그레이드된 이제 근데 이제 이 학생이 25살의 어린 이제 학생인데 백남준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은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 소리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악과 사람의 몸이 어떤 소통 관계를 가지는가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런 아주 대단한 작품인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우리 인간의 오감이 최대한 확장시키는 교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학생과 교수와의 그런 어떤 소통의 장벽이 없는 거죠, 그죠? 여성이 옷을 다 벗었다는 건 이제 그런 장애가 없는 거고 또 교수 입장에서도 아주 자기를 완벽하게 이제 그 노출시켜서 같이 대화를 하게 몸을 이런 이제 의미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어떤 그 천지인이 하나이듯이 자연과 인간과 음악이 하나라는 것을 이게 이제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런 그 퍼포먼스가 나왔느냐? 특히 독일 같은 데서는 그 나치를 경험했잖아요. 그 나치는 굉장히 관념주의적이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뭐 대량 학살도 일어나고 인간의 사고가 굉장히 이제 그 경직되고 그런 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몸의 철학, 요즘 말하는 몸의 철학 이제 그런 게 깔려 있고 이제 뭐냐면 인간이 왜 이게 관념화되느냐 하면 이게 문자화되면서 관념화되거든요. 그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경고하는 그러니까 이 소통이 단절이 되는 게 문자화가 되면 단절이 돼요. 그래서 백남준이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샤머니즘 같은 원시적 생명력이 넘치는 거에 대한 관심. 그걸 영매라고 하잖아. 메디테이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런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첫 번째 전시를 했고요. 이제 이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düsseldorf 미술대학의 이제 한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백남준이과 독일과의 이제 그 지난번에 여기 전시 제목이 뭐였죠? 예. 백남준의 영원한 고향 파르나스. 그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주제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건데, 예, 독일이 백남준 예술의 파르나스였다, 고향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시 제목을 지난번에 여기서 붙였죠. 근데 독일 사람들은 사실 7년 동안 그 독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디오 아트의 기초를 만들어 자리를 마련하는 데는 독일이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걸 그래서 이게 이제 백남준은 자랑스러운 독일제 작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놀라운 거는 93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때도 독일 대표로 백남준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남준을 좋아했는지 이게 이제 93년에 나갔을 때 모습인데요. 백남준의 패션을 보면 항상 이 멜빵 패션인데 이 멜빵이 항상 제대로 된 적이 모든 사진에서 제대로 된 게 다 뭔가 꼬여 있어. 그리고 헐렁하게 그리고 와이셔츠도 이게 이렇게 헐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창조하는 사람은 이렇게 뭐가 매여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항상 여유를 가지고 이 생각을 하려면 이제 옷을 보세요. 이게 와이셔츠가 이렇게 틀어져 있지 헐렁하잖아요. 이거 뒤에 이제 이게 마르코 폴로고 이제 이게 뒤에 문자가 있죠. 이게 몽골어예요. 몽골어 문자가 있고. 근데 이제 앙리 마티스 하면 왜 유명한 이제 프랑스 작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사람은
비디오 아트 같은 새로운 언어만사 항상 50년을 앞서간다. 그런 말을 했어요. 꼭 백남준을 두고 한 말 같은 정말 그 아주 그런 명언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74년에 백남준이 인터넷을 예언할 때도 이제 50년 전에 예언할 때도 다 그런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 노동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 인종 차별의 몰락, 환경 오염에 대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이슈들이 이미 백남준은 50년, 60년 전에 이미 언급을 했던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제 이야기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제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정리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2018년에 상하이에 백남준 보이스 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고 그때 이 작품을 선보인 건데, 요거는 백남준 60년대 TV 부처를 했잖아요. 30년 후에 이제 이거는 블루 부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네오나트로 업그레이드 시킨 건데 작품이 굉장히 좋죠. 이게 아마 소장자가 아마 의사분이 아마 소장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리뷰로 조금 들어가서 제가 오늘 또 같은 얘기가 또 되는데, 하여튼 지난번에 세 가지 일을 이야기했잖아요. 백남준의 시대를 보면 제로 미술, 그다음에 플러스 미술, 마이너스 미술. 근데 이게 순서대로 되지 않아요. 막 뒤섞여, 사실은 뒤섞여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이제 편의상,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백남준이 그 독일에 57년부터 제로 미술이라는 거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백남준도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백남준이 무예술을 이야기해, 무음악, A 뮤직 이걸 했는데, 지난번에는 이 말, 현대 미술은 예술을 하지 않는 게 예술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 미술은 예술을 하지 않는 예술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예술, 제로, 영에서 시작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그 창조적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 이제 백남준이 지난번에 카라얀을 왜 시도했는지 설명 한번 했는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카라얀을 뭐 완벽한 카리스마, 굉장히 그 권위적이고 너무 펌이 나잖아요 그분들. 근데 백남준은 그런 걸 안 좋아했어요. 이렇게 너무 그 뭐랄까 장엄하고 너무 그 위압적이고, 물론 멋있긴 하지만. 그래서 백남준은 무권위주의, 무소유, 장자가 말하는 무용지용, 소용없는 게 소용 있는 거다. 백남준 퍼포먼스를 평생 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가장 유용한 인터넷을 만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게 백남준이 굉장히 실제적인, 현실적인 작가라는, 사람들이 되게 미친 사람들 왕인으로 보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점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이 백남준은 무권력, 무권위, 이런 무카리스마, 그러니까 이제 불합농 비상스, 영어로 하면 노 파워, 이런 이제 그런, 이게 왜 생겼냐? 나치를 경험했어요. 나치만큼 권위적이고 파워풀한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이제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걸 이제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서양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통계주의 이런 걸 다 이제 거부하고 그 서구의 성상을 다 이제 부셔버리고 뭐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61년에 괴짜들 이런 퍼포먼스에 들어갔는데, 백남준에게 무소유는 무언가? 사실은 백남준은 약간 광범위한 마크시스트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마크시스트라는 게 이제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약간 무소유주의인데, 이 백남준의 무소유는 법정하고는 법정성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소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의식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백남준은 그 무소유를 조금 다르게 해석한 거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무소유로 살 수 있다. 그걸 뭐냐면 자기가 있는 걸 나눠주면 무소유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가난하게 산다는 말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백남준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정보와 지식. 6개국어를 하니까 얼마나 정보가 많아요. CIA가 맨날 백남준을 감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정보는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소유에서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존재죠. 인간 존재를 찾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백남준이 생각한 거는 인터넷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공짜로 나눠주자. 그게 백남준의 꿈이었어요, 사실은. 사실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 더 공짜잖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돈 안 들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시대에 어디 공짜가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뚫고 나간 거예요. 공짜주의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1970년에 비디오 커민이라는 작품에서 본격화됐고, 이 커민이라는 말 자체가 공존하는 인류의 평화 공동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요거는 이제 이게 60년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이제 그 백남준과 관련된 그 사진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독일의 사람 중에 만프레드 레베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도 이제 백남준 작품, 이것도 그분의 작품인데, 이 사람이 백남준을 뭐라고 하냐면 백남준 인간 자체가 예술품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좋게 평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59년부터 플럭서스 운동도 하고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독일의 유명한 뭐 보이스, 그다음에 폴케 리히터 이제 도록도 만들었어요. 2007년에 일주기 때 서울에 왔었어요. 저기 과천에서 사진전이 있어. 저도 이제 가서 그때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제 비빔밥, 지난번에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랬죠? 비빔밥을 영어로 하면 시너지죠. 그리고 이 통섭 요즘에 많이 쓰죠. 융합, 뭐 인터미디어 다 이게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보들레르와 그다음에 듀샹을 이렇게 백남준이 섞었다. 그래서 이 보들레르는 이제 악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듀샹은 그 낯선 그저 아주 괴상한 어부지아들, 이제 그걸 합치게 백남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TV 부처나 TV 정원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동서가 합치고, 그다음에 자연과 문명이 합치는 이론론적인 사고다. 세 번째로 마이너스 시대를 말했는데, 아니 뭐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어, 뭘 남기려고 해, 뭐 이러면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내 정신만 살아 있으면 돼, 뭐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1000%로 살아, 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얽매여 사느냐, 뭐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런데요, 제가 콜렉터들에게 이제 한마디 하면은, 이 백남준의 작품을 소장한다는 것은 어떤 해화나 조각처럼 재산이나 물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이디어와 정신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당장 돈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대박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백남준 작품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중국에 뭐 이제 뉴욕 같은 도시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때 공공미술에서 백남 작품 하나 소장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굉장히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이름이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좀 힘을 내라, 뭐 이런 말씀이.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결론은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한국이 인터넷, 영상, 영화 굉장히 강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카메라 사진 기사예요. 사진 예술가. 그래서 우리가 뭐 K-팝도 있고 드라마 이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 K 문명, 모든 나라가 한국에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과소평가.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깨닫는 게 우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몰라요. 한국이 대단한 나라인지. 나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방의 등불이다, 타고르가, 이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이미 예언자적인 다 이제 그것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트로가 너무 길죠. 원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를 길게 하면 좀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또 그것도 본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그 2018년 샹하이에서 백남준 보이스 2인전을 했는데, 그게 갤러리가 어떻게 되냐면 호텔이에요. 원래 하우 호텔인데, 그 호텔 1층에 이제 갤러리가 있으니까 좋죠. 잠자리도 호텔에서 잘 수 있고 뭐 이런데,
거기에 이제 아트숍이 있어요. 아트숍에 딱 갔는데 이 작품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스퍼 존스 아시죠? 예, 제스퍼 존스의 이제 미국 국기. 요거 보면 주가 50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잘 보시면 보이죠? 네, 여기 이제 너무 멋있어요. 이게 현란하고 이 국기가 막 바람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전자 아트로 하면 어떻게 그릴까요? 이거를 전자 아트로 하면 어떻게 그릴까? 아 그래요? 이거 스미소니언에 소장돼 있어요. 아 백남자 예 맞아요. 요거를 전자 아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물감 페인팅과 전자 페인팅의 차이는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두 개 다 가치가 있어요. 뭐 어느 게 우월하다, 응? 뭐 열등하다 그걸 떠나서 시대에 그러니까 시대라는 건 뭐냐면 재료의 변화거든요. 결국 지금 디지털로 사용하고 옛날에 아날로그 썼지만 예술의 본질은 같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한국 그 약간 페인팅하는 분들은 이것만 예술이지 이건 예술로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페인팅인데 이거는 다만 전자붓으로 그렸냐 물감붓으로 그래 그 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 백남준이 그 예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사실 두 작품이 다 멋있어요. 근데 백남은 백남준 작품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그리고 이런 작품도 현대 미술도 같은 페인팅이라도 이게 움직임이 있어야 돼. 고흐의 그림이 왜 저기 대단하냐면 꿈틀거리잖아요. 옛날에는 정문화는 완전 정지돼 움직임이 죽어 있는데 이거는 움직임이 그 꿈틀거리는 이거 이제 막 펄럭이잖아요, 그죠? 국기가. 근데 이게 현대 해화죠. 아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백남준이 요거를 또 자기가 소유한 게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기증을 했어요. 국립 스미소니언 국립미술관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백남준 작품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너무 멋있어요. 제가 봐도 참 이런 작품은 네오나트인데 정말 멋있다. 이제 여기 보면 336대 텔레비전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밑에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하와이까지 다 그린 거예요. 알래스카, 하와이까지. 이게 이제 제가 2018년 1월 19일 날 그 백남준 요셉 보이스 2인전.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 지난번에 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백남준 뉴욕 그 회고전 끝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샹하이다. 이제는 중국 시대가 오니까 내 작품을 샹하이에서 전시하고 싶다. 근데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2018년에 중국에서 샹하이에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백남준 선생님 말하고 한 20년 후 정도 가까이 20년? 아니 20년 한 15년 후에 이제 열렸는데 그때 이제 이 백남준과 요셉 보이스 2인전을 했는데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요 말씀하시는 분. 요분이 이제 독일 düsseldorf 미술관 관장. 유명한 백남준 이분도 전문가고 보이스는 뭐 독일 사람이 잘 알 거고요. 이용호 선생님도 오시고 뭐 하여튼 백남준 전문가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이정 선생님도 기술자니까 이제 왔고 그다음 김남수 이정 선생님은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냐 그랬더니 설치를 하면 어떤 때는 한 하루치기 이틀치기로 시간을 그거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을 길게 주니까 너무 준비하기도 좋고 그리고 작품도 잘 제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저도 이제 거기서 뵀거든요. 저 이제 끝에 보이시죠? 예. 그 이제 여기 일본 전문가, 중국 전문가들이 다 왔어요. 이 아이가 연결 안 되는 이야기가 또 넘어가서 그 백남준이 1974년에 인터넷을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인터넷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초고속도로, 엘렉트로닉 슈퍼하이웨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백남준이 막 화를 낸 게 있죠. 클린턴이 내 아이디어를 가져갔다, 훔쳐갔다 이랬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 클린턴이 대선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공약을 하잖아, 이제 그죠? 근데 이름을 살짝 바꿨어. 전자 초고속도로가 아니고 뭐라고 바꿨을까요? 정보 초고속도로. 그거를 이제 깔겠다 내가 공약으로 우리 미국에. 근데 이제 그 사실 그 같은 이야기인데 이름만 살짝 바꾸니까 백남준이 화를 낸 거예요. 왜냐면
74년에 백남준이 이걸 이제 그 어디 재단, 록펠러 재단에 내 가지고 이런 걸 하겠다 해서 기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름을 살짝 바꾸니까 백남준이 좀 화를 냈죠. 그렇다고 뭐 그래서 나중에 그 클린턴 그 대통령 초대받았죠.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바지를 벗었잖아요.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한 당신 왜 했느냐 바지 다 벗고 이제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플락서스 친구들이 야 너 잘했다 그러면서 박수를 쳤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이거는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게 보이시죠? 뭐 어렴풋하게 보이죠? 이게 95년에 백남준이 쓰러지기 1년 전에 참 안 돼. 이때 참 모습이 좋았는데 1년 후에 쓰러졌어요. 근데 이때 뭐냐면은 그 박영덕 갤러리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박영덕 갤러리에서 자기가 그 1964년에 만든 로봇이 있어요. 그 당시 로봇을 만들었다는 대단한 거죠. 로봇이 오페라도 막 불러. 그리고 막 케네디 연설도 해. 똥도 막 나와. 콩으로 똥이 막 나오고 콩으로 된 똥이 막 나오고. 근데 이거를 실제로 자기가 리모컨으로 이렇게 이제 쇼를 한 거죠. 자기 직접 이게 지금 이거 뭐 요즘 리모컨이라 그러네 뭐라 그러나 이거를 이제 하는 장면에 안경 이렇게 쓰고 너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렇지만 그 에너지는 그대로 다 전달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쓰러졌네. 참 가슴 아픈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소위 이제 전이 아트라고 그러잖아요. 전이 아트. 남이 하지 않는 거. 근데 지난번에 이제 뭐 예술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얼떨떨하게 하는 게 예술이라는데 사실 그 말 중간에 약간 더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거만 한 건 아니고 거기 보면은 이제 전이 예술을 갖다 몇 가지 이 신화를 파는 게 전이 예술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거기에 무모한 시도를 하다 보면 가능해진다. 이런 게 실험 미술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백남준은 자유를 위한 자유의 추구, 무목적적인 자유, 즉 무한대의 자유를 해. 어떤 예술가가 목적을 가지고 가면 예술이 안 되고 범위가 정해지면 그건 예술이 아니죠. 그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무목적, 목적이 있으면 안 돼. 그건 아니 백남준 무슨 인터넷을 만들려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술이 안 돼요. 그다음에 무슨 예술은 스포츠가 아니야. 그 무슨 규칙이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저 작품을 좋아하면 저게 최고 작품이지. 아무리 비싼 작품도 소용없어. 내가 좋아. 난 이 작품이 좋다 그러면 그게 최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예술가는 자동차로 가는데 대중은 버스로 가는 속도다. 그러니까 이제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술가들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는 보통 사람보다 반 발자국 정도 앞서가는 거다 이랬는데 백남준 예술가는 역시 그래도 일반 대중보다 한 10발자국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예술이라는 창조라는 게 불확실하지만 불확실한 거에 도전이 없이는 창조가 없다. 그래서 내가 저를 가는데 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는 게 예술가지 그게 무섭다고 안 가면 예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청소년들에게 이제 그 덕담으로 이야기했는데 1993년에 휘트니 비엔날레 미국에서 최고 첨단 전시를 한국에 직수입해 왔어. 왜냐 한국 수준이 너무 동네 미술이니까 이걸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3억을 또 투자를 했네요. 국립이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나 3억 낼게. 왜냐하면 휘트니에서 상을 받았거든. 베니스에서 상 받고 그걸 다 낸 거예요. 진짜 대단한 일을 했어요. 한국 미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다음 백남준과 조선일보 이야기하기. 지난번에는 삼성하고 백남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백남준은 이제 조선일보 신문에 많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백남준한테 엄청 빚을 졌거든요. 여기 보세요. 백남준 형이
그 1952년 조선일보가 망할 뻔했는데 그때 살려줬거든요. 이거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52년? 넘어갈까요? 네. 하여튼 여기서 그 이제 52년 4월에 그 조선일보가 완전히 그 적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고민한 끝에 이 방일영이라는 친구가 이제 그 사장이 이제 백남주 형을 만나러 갔어요. 형이 경기중학교에서 둘이 동창이거든. 형도 경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형이 이제 그 당시 태창방직 사장에다 자유신문사 사장. 그 친구도 또 신문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아는 사이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 방일영 이제 사장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조건 없어. 그냥 무이자로 현금 5억 한을 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조선일보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백남준한테 빚 안 진 사람 없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선일보도 빚졌고 삼성도 빚지고 다 빚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백남준 기사 안 쓸 수 없죠.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난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백남준이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전에 뉴욕에서 그 정재현 이제 그 기자와 인터뷰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한 1년 후에 돌아가셨나 그런데 기자가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재현 기자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게 굉장한 경지죠. 왜냐면 천진의 신이 되는 거지. 천진의 신. 천진이라는 거는 하늘의 진리라는 뜻이잖아요. 천진.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면 아니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이제 뭐 말려야 되니까 연애. 그러니까 연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자라. 그런 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말에서 뭐 이렇게 그게 위장이 뭐 위선이 없어요. 그냥 거칠게 나. 그리고 근데 이런 말을 한번 이게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내가 영어로 내 자서전 한번 쓰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 1년 2년 남았으니까 건강 안 좋아 돌아가실 때니까. 근데 이제 백남준이 바보론이 이게 이제 1982년에 프랑스 그 방송인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걔가 굉장히 시니컬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백남준 촌놈으로 이제 골탕을 먹이려고 막 여러 가지를 질문했는데 백남준이 뭐라고 사람들이 당신 바보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딱 물어보니까 불어해요. 주스 꽁땅 바var 헤이시 car tout le monde pense que j'étais fou. 뭐예요 그게? 잘 어렵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여기는 거를 그게 바로 성공이다. 나에게는 그게 성공이다. 나는 행복하다. 만족한다. 컨텐트 한단 말이죠.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나를 바보로 봐. 그게 성공이야. 그래서 내가 난 그렇게 성공한 걸 난 만족해. 이거 진짜 대단한 말이에요. 그 프랑스 기자가 완전히 묵사발 된 거예요. 그거 좀 백남준 골탕 먹이려고 하다가 여기서 보면 백남준 작품이 이렇게 바보라고 써 있잖아요. 백남준 이게 경지에 오른 사람이나 하지 아무나 못 돼요. 그래서 백남준이 대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남준 보고 기자가 물어봤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우리 국민들한테 한마디 하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시되 잘 노세요. 결론 잘 놀라고 자기 역할을 잘 놀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백남준은 잘 놀아야 아이디어가 나오고 행복하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때 막 미국 한국 취재 한 40명이 모여서 이제 그날도 백남준이 그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 자기 조카 모자 쓰고 막 그 그림 그린 게 사진에 있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백남준을 이야기하면서 인류학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1세기는 인류학의 시대예요. 백남준 이미 인류학을 했는데 이제 굿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백남준은
모든 전시가 다 굿이었어요. 63년에 첫 전시 컨셉도 굿의 소대가리가 그래서 나온 거지. 목을 친 게. 그게 굿이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93년에 베니스에도 굿을 했는데 이 사진이 제가 있는데 못 찾았는데 그 이탈리아 여성이 이렇게 나오는 너무나 미인이야. 엄청 그 상수연한 여성이야. 굉장히 섹시한 여성 하나 모델로 해가지고 그 여자를 그 북방 몽골족 일파인 타타르 그 로봇에다가 이렇게 받치는 게 나와요. 지게에다 매가지고. 그러니까 백남주는 그 첫 전시든 마지막 세계에서 가장 큰 항상 굿을 거기다 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게 상 받는 모습인데 이 독일제 한국 작가전 독일제로가 나가가지고 황금사자장을 전원일치로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받은 거죠. 이거 이정 선생님이 찍은 거예요. 예, 이제 그 사진이 그 옆에 있다가 예. 그래서 인류학 2가 되겠는데요. 이게 김순기라는 작가가 있어요. 서울대 미대 나오가 대학원 나오다가 프랑스에 유학생으로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 비디오 아트를 하시고 굉장히 독일에서 뭐 교수도 하면서 유명한 작가인데 1982년에 백남준이 딱 50죠. 그때 나이가 50이었는데 뉴욕으로 찾아갔어요. 백남준 만나기 위해서. 이게 아마 소호 같아요. 보니까 소호 이제 그 사무실인데 이 작가는 인터뷰를 작품으로 많이 해. 이 김순기라는 작가가 그때 뭐 완전히 그 보통 당당한 게 아니라 무슨 남자 100명 정도 그냥 한번 총으로 다 쓰러지게 할 정도로 기가 센 여자였거든요. 근데 백남준 앞에 가서는 되게 얌전해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대담을 하면서 이걸 이제 인터뷰가 작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백남준한테 뭘 예술론을 이제 물어봤는데 거의 다 다 인류학적인 그런 내용인데 뭘 여기서 보면 백남준의 사상의 광맥이 얼마나 이제 무궁무진한가 이걸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물어본 게 뭐냐, 중국과 몽골의 차이가 뭐냐고 딱 물어봤어요. 네, 김순기가. 그랬더니 중국은 땅에 집착하는 문화, 몽골은 땅에 집착하지 않는 문화,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의 차이를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남준은 중국보다 몽골을 더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는 말을 했는데 이게 또 백남준다운 스타일인데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서가 납세기록, 세금 낸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납세라는 건 뭐예요? 인간 소유를 말하는 거죠. 소유가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납세 기록은 사유재산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백남준은 항상 이 사유제도가 없는 시대를 동경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불행은 사유재산에서 시작되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사유제도가 없거나 이게 바로 노마드라는 거죠. 노마드. 예. 그러니까 백남준은 디지털 노마드 작가인데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백남준이 인터뷰 통해서 푸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창 같은 남도의 창 이런 게 바로 노마드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지 소유물이 없어요. 예를 들면 미술은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게 이게 물건이야. 작품 하나 어디 팔라보니 그 무거운 음악은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게도 없고 그게 진짜 예술이라는 거예요. 백남준 가지고 다니기 좋은 거. 노마드가 짐이 많으면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백남준의 유토피아는 아무것도 없는 거, 소유물이 없는 게 유토피아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거죠. 글이 아니고. 이 글이 되면 이게 관념화돼서 소유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무게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춤과 노래가 최고의 예술이다. 노마드 예술이다. 이제 이런 거를 김순기하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쫙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순기 작가가 이제 거기서 약간 좀 뭔가 감동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백남준은 그 여기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실래요? 여기 누가 졸리실 텐데. 예. 가장 거기. 예, 가장 경쟁력 있는 거기. 가장 경쟁력 있는 예술은 무게가 없는 춤 같은 예술 무소유 예술 장르뿐이다. 백남준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인 무게 없는 음악.
샤머니즘, 춤사위 등 시간 예술뿐이라며 이를 전승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다. 네, 거기까지. 그래서 하여튼 백남주는 어떤 국제적으로 팔 수 없는 음악, 무용, 무당, 이 시간 예술이 이 무게가 없는 예술이 이제 진정한 예술이다. 뭐 그런 말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김순기 작가의 특징이 뭐냐면 인터뷰를 예술로 해요. 영상, 비디오 아트를 하는데 프랑스의 세계적인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라고 있어요. 이제 이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게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프랑스어를 자크 프레버 더 잘해. 김순기가 데리다보다. 데리다는 그냥 우물쭈물해 동풀을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예리한 질문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데리다가 침묵이야말로 타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게 또 동양의 깊은 철학이죠. 노자적인 이제 말인데 이게 역시 철학자라 말이 좀 다르죠. 근데 요거를 이제 작품화했어요. 그러니까 김순기는 인터뷰를 이제 영상, 비디오를 많이 했어요. 이제 요거 이제 제가 전에 기사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목민, 기마민족 이렇게 하면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몽골이 세계를 지배한 건 왜 그렇죠? 예, 세계에서 가장 말의 속도가 빠른 나라였죠. 그죠? 서양 사람들이 옛날에 몽골하고 붙을 때 중세기에 이 기사도 뭐 이게 쓰고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몽골은 그냥 샥 가볍게 목이 샥 이렇게 돼 있거든. 걔네들은 막 뭐 완전 무장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샥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기마미 스키타이족에서 나온 거거든요. 스키타이. 백남주는 당구는 스키타이족으로 봐요. 그래서 말의 속도가 가장 빠른 게 가장 세계를 지금 뭐가 빠르면 세계를 지배할까요? 지금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등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살짝 치면 말이 딱 멈추고 또 빨리 가게 이렇게 하는데 그 기술이 그 당시에는 인터넷 기술과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때는 말을 자유자재로 해서 빨리 달리게 하고 이 조절 그게 이제 최고의 기술이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흉노족이 발명했다고 하는데 이 흉노족이나 어떤 뭐 스키타이나 이게 다 당군 우리 조상으로 보고 있어요. 백남주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키타이 당군이라고 하는 이 당군의 뜻이 탱글리인데 우리말로 하면 경천 애인이에요. 탱글리 신격하되 한울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백남주는 당군을 천자로 본 거죠. 천자로. 우리가 기마민족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싸이의 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싸이 막춤. 그 기질이 완전히 뭐 기마민족이잖아요. 한국 사람 되게 다이나믹해요. 어디 가든지 뭐 엄청나요. 그 파워가. 아니 BT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기 치유 기를 모아서 몸을 부드럽게 한다. 근데 서양하고 동양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 몽골이 서양을 이겼느냐? 서양은 운동을 해가지고 강하게 하려는 게 목적. 동양은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이기겠어요? 노자에 보면 부드러운 게 강한 거지. 서양이 이길 수가 없어요, 동양을. 이제 여기 인류학 또 굿이 나왔는데 이게 여러 반복이 되네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거고요.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굿이 왜 중요하냐? 이게 총체 예술이야. 인테그럴 아트란 말이에요. 이건 독일의 바그너가 한 이야기인데 총체 예술인데 다만 이게 미니멀해. 이게 규모가 크진 않은데 거기에 음악, 미술, 춤, 노래, 퍼포먼스, 오페라, 콘서트, 미사하고 다 들어있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는 작지만 그게 이제 어떤 예술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남주는 전통 샤만들은 이제 청동 거울을 들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백남주는 뭘 갔어요? TV 거울을 가지고. 그러니까
백남주는 전자굿이에요. 첨단의 과학이 들어간 굿인 거니까 이게 백남주를 전통굿으로 오해하면 곤란한 거죠. 예. 그리고 또 백남주는 이제 이거는 사실 전통굿도 마찬가지인데요. 전통굿에 저기 이렇게 들어오는 모든 물건이 다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음악이에요. 오케스트라. 근데 이제 이거를 백남주는 이제 그 오브제 소노라 소리 나는 오브제 아트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양혜규가 서울관에서 그거를 백남준이 이야기한 걸 60년 만에 이제 실현해서 소리 나는 가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소리가. 그래서 모든 악기가 총 집결이 되고 그래서 백남준 전자굿이고 이 굿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굿은 뭐냐면 우리 시대 굿은 뭐 우리 시대 그 뭐죠? 귀신이 뭐죠? 지금 우리 시대의 귀신은 그 코로나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 공공의 적이 있어요. 이게 인류의 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공공의 이게 옛날 마을 공동체로 하면은 그 공동 귀신인데 그거를 추방시키는 게 굿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를 추방을 시켜야 온 인류가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단지 우리 전통 무슨 마을의 범위지만 지금 지구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 첫 전시에서 추방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나왔죠. 그죠? 추방, 익스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샤만의 정신이 뭐냐면 이 죽임의 세계를 없애고 살림의 세계를 불러오는 게 굿이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 전통 굿은 좀 범위가 작아요. 그러니까 백남주는 이 온 인류 내지는 우주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제가 강좌하다 보면 틀린 게 나와요. 좀 숫자인데 저번 첫 번째 전시에서 그 14 개념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전시 포스터 익스펠 그죠? 추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16 개념 중요한 제시한 게 14개라고 그랬는데 16개예요. 그죠? 내가 14개, 16개 막 했는데 16개가 정확한 이제 그 백남준이 첫 전시에서 제시한 이제 그 개념인데 요것도 약간 설명을 잘못했어요. 그 백남준이 그 뭐죠? 그 음악과 미술을 이렇게 혼합하는 예술을 했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다원 예술인데 융합 예술인데 이제 소리를 눈으로 듣고 그죠? 그다음에 뭐죠? 또 귀로 보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백남준이 소리를 입으로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소리를 입으로 먹는다, 듣는다. 근데 여기 이 도구가 제가 그때 콘돔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모조 페니스. 예, 내가 잘못 설명을 했어요. 이게 콘돔은 이렇게 되지 않아서 모조 페니스를 이제 사용한 거고요. 그 제가 조금 잘못한 거고. 그래서 이 첫 전시에서 이제 이 너무나 충격적인 그 목을 치는 거 이게 이영철 선생은 뭐라고 또 해석하냐면 서양 미술의 목을 친 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이게 답이 없어. 가설이에요, 그죠? 서양 미술을 이제 완전히 그냥 잘라버린다 이런 뜻이라 이제 인류학적으로 이제 이영철 선생님이 이제 그 백남준 초대 관장이잖아요, 아트센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더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몽골 알타이계 샤머니즘에서 이 소머리가 하나의 제사의 제물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 이거는 또 뭐로 봤을까요? 이 소머리가 이게 초생 달로 본 것 같아요. 이게 그 엘리아데라고 시나론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아마 그 사람 설인가 봐요. 그래서 또 이거는 위성 아트 부처님도 되고요. 서양의 미술을 목을 친 거는 서양 어떤 무권력을 말하는 거죠. 예술이 어떤 권력을 가지는 그런 거랑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나키라는 뜻인데 아나키즘과 비슷한 무정부 상태 비슷한 건데 자유가 그냥 자유가 아니고 자유를 위한 자유이며 자기를 위반하는 자유 위반 뭐 이런 절대적인 무한대의 자유 어떤 세계를 이제 이렇게 꿈꾼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해석이
다 달라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남준의 스승이 여러 분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누구죠? 백남준 스승하고 우리가 이제 59년에 만난 존 케이지는 음악가고 또 사실은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백남준의 스승 중에 보들레르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보들레르를 조금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그거를 공부할 때는 이게 평생 공부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들레르는 해화적으로 영향을 줬고 존 케이지는 음악적으로 영향을 줬는데 이 보들레르의 18살 때 모습이에요. 진짜 꽃미남이죠. 이 정도면. 그때 뭐 그리고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 근데 그런 백남준은 보들레르에서 뭘 배웠냐? 이 보들레르가 그 빛, 소리, 향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오감이 하나로 융합된 이제 그걸 원어로 코레스폰당스라고 그러는데 조응의 미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 현대 상징시를 만들었는데 백남준은 요거를 영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감각을 종합하는 다원 예술 혹은 총체 예술 이거를 생각하는데 보들레르 영감을 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보들레르를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이 사람을 이렇게 그 대학원에 날 조금 공부를 했는데 졸업을 못하고 하여튼 나는데 이 사람은 평생 나의 공부거리다.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시 자체도 어렵고. 근데 최근에 문서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당시에 머리를 녹색으로 염색하고 다니고 목에는 보화가 뭐죠? 보화가 뭐예요? 보화를 걸고 다닌다? 무슨 이런 장식. 그리고 최초로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프리랜서였어. 그 이제 그걸 갖다 도시의 산책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그 독립 큐레이터가 마찬가지야. 돈은 별로 없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는 거. 물론 우리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거의 창시자야. 보들레르가. 예, 그거의 창시자고. 그래서 이제 그 평론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천재인데 이거 방랑자하고 이거 불안당 깡패 시인이었다. 그래서 이 보들레르가 그렇게 예쁜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요. 말년에 가면 거의 얼굴이 완전히 그냥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몸발리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거부했어요. 미움받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얼굴이 막 굉장히 망가졌죠.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부잣집 아들이라 댄디라 옷은 또 최고를 입긴 해. 그래서 아무도 존경하지도 않고 의미감도 없고 그 어떤 광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마약, 환각 이런 속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그 환경에서 하나 새로운 미학을 발견한 게 그게 악의 미학이거든요. 악의 미학. 그러니까 이 사람 시 쓰는 거 왜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로 이런 그 정신을 백남준이 영감을 받은 거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정신. 자유를 위반한 자유의 또 자유의 정신 이런 걸 이제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의 이제 생애를 보면 굉장히 유라시아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하고 좀 거리를 뒀고요. 미국하고 거리를 뒀고 가장 한국적인 거가 가장 유럽적인 것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나가 보면 근데 80년대에 이게 충돌했어요. 가장 한국적인 거와 가장 유럽적인 거 이게 충돌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마추어로 시를 좀 써봤는데 전에 그때 이제 구파발이라는 시를 썼어요. 구파발 여기 저거 있어요. 시 구파발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거는 구라파하고 구파발을 대조한 거야. 구라파하고 구파발이 어가 비슷하잖아요. 구라파란 말 아세요? 요즘 아시나? 몰라요? 구라파 유럽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구라파하고 구파발인데 여기가 이제 구라파보다는 나는 구파발로 택하겠다. 그러니까 좀 유럽적인 것보다는 보다 한국적인 쪽으로 가겠다 해서 충돌이 생겼는데 가만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클로스 오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할 필요가 없어. 같이 있으면 돼. 꼭 그걸 충돌로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는 잠깐 충돌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융합. 근데
인터미디어는요 같이 공존, 클로스 오버에 같이 있어. 내 안에 서구적인 것도 있고 한국적인 것, 그걸 꼭 굳이 뭐 구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백남준, 서양에서는 보들레르가 평생 공부거리. 예, 그 이제 그렇게 제가 결심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레이저 아트인데 백남준이 비디오 아트 끝나고 2000년에 레이저 아트를 했어요. 근데 이거 좀 다음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 설명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설명해요? 너무 길죠? 이게 지금도 길어요. 네? 지금도 길어요. 그러면 너무 기나? 조금 더 이제 좀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지금 1시간인데. 한 시간 했어요 벌써? 그때는 전시 이후에 레이저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그 나는 축제주의자, 뭐 감각적 쾌락주의자, 이 보들레르와 비슷하죠. 전자 충동, 두뇌의 뭐 진동, 뭐 생리학의 시뮬레이션 이런 거 있는데 이게 1977년에 뭐라고 나의 환희는 거칠 것이 없어라 이런 말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지. 그런 사람만 저거를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부러 해서 끝내죠. 예, 너무 길어졌네요. 좀 쉬었다가. 왜냐하면 제가 공포가 있어. 너무 짧게 하면 어떨까 해서 겁을 먹어.